봉준호 감독의 신작 SF 블록버스터 미키 17이 개봉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압박에 시달리는 처지에 놓여 지구를 떠나고 싶은 한 남자,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미키입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몸으로 모든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익스펜더블 직책뿐이었습니다.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Yeah,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익스펜더블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이 프린트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복제 인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윤리적 딜레마를 조명하는데요. 영화 속 익스펜더블, 즉 복제 인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열망 중 하나였습니다.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생명의 복제는 점차 과학적 실험을 통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1902년 독일의 슈페만은 도롱뇽의 수정란이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 순간 갓난아이의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수정란을 반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두 개, 복제 도롱뇽을 탄생시킵니다.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생명 복제를 시도한 첫 번째 사례였죠. 다만 이 방법은 수정란이 분열하는 초기 단계에서만 가능했으며 이후 더욱 발달한 개체에서 복제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62년 영국의 생물학자 존 거드는 개구리 복제 실험을 통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요. 그는 개구리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 올챙이의 장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복제 개구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이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한 최초의 복제 실험으로 이미 특정한 기능을 가진 체세포도 초기 배아처럼 다시 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포유류 복제는 개구리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후 30년 넘게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1996년 영국의 이온 윌머트 박사팀이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포유류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돌리는 암컷과 수컷의 교배 없이 단 하나의 체세포에서 태어났는데요. 연구팀은 양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다른 양의 유선세포에서 핵을 추출해 이식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이후 전기 충격을 가해 난자와 핵을 융합시켰고 스코티시 블랙 페이스 품종의 대리 모양에게 착상시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돌리의 탄생은 체세포를 이용한 포유류 복제가 가능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죠. 돌리가 태어난 뒤 1999년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복제소 영롱이와 복제 젖소를 탄생시킨 데 이어 각국에서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20종이 넘는 동물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최초로 영장류도 복제되었는데 돌리의 탄생에 이용되었던 체세포 핵치환 기법을 이용하여 종종 화화라는 이름의 원숭이 2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이 높은 가축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명 복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해 여러 인권단체는 복제 연구를 적극 반대하며 윤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죠. 그렇다면 윤리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복제 인간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과학자들은 예스라고 답합니다. Technically, it's not difficult to produce clone embryo, but human cloning has other hurdl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최초의 복제 포유류 돌리만 하더라도 277번의 수정란 착상 시도를 거쳐 한 마리의 돌리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포유류의 복제는 성공률이 약 10에서 20%로 기술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을 복제한다면 많은 양의 기증된 난자를 인종적으로 수집하고 충분한 대리모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복제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배아들은 이식이 되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복제 태아를 임신한 대리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태어난 직후 사망하거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제된 동물은 대체로 몸집과 내부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면역학적인 결함이 자주 발견되고 있죠. 복제양 돌리도 나이가 겨우 3살일 때부터 세포의 조기 노화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만의 관절염과 폐질환까지 앓다가 양의 평균 수명인 12년의 반, 6년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인간 복제가 결국 성공한다면 영화 속 미키처럼
나와 똑같은 인간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미키 17에서는 기억 저장 스위치를 누른 순간까지의 기억을 새로운 복제 인간이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기존 인간의 기억과 성격, 감정을 저장해뒀다가 새로운 복제 버전에 입력하는 방식이죠. 현실에서도 과연 이런 방식의 복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기술로 인간을 복제한다면 유전적으로는 원본과 동일할 수 있지만 성격과 생김새는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란 환경과 경험에 따라 성격, 행동, 심지어 생김새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기억과 경험까지 복제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복제된 인간은 원본과 동일한 나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제공자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야 합니다. 즉, 원본과 같은 연령대의 복제 인간을 만들려면 복제한 유전자로 태어난 아기를 수십 년 동안 키워야 한다는 의미죠. 현재의 기술로는 인간 복제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회 윤리적인 문제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간혹 윤리적 비난을 무릅쓰고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태어난 아기가 정말 복제된 아기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윤리적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인간 복제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먼 훗날 영화 미키 17처럼 복제 인간이 원본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